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 들려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대표 간판. 간판 아닙니다. 간판 아닙니까? 간판 아닙니다. 예, 입간판 정도. 입간판. 입간판 정도. 알겠습니다. 서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입간판 우리 박영식 에디터 나오셨고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타로 나왔지만 주전 선수보다 더욱 열심히해서 여러분들의 텐션을 최대한 끌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계환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께서 지금 오시는 중인지, 네. 예, 하여튼 뭐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천인공노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천공할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길이 조금 막히나 봐요. 네, 그래서 자, 오셔야 예. 되는데. 오늘이 기회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변희재 대표 고문이 안 오시면 네. 제가 지금 변희재 고문 자리에 앉았어요. 네. 제가 혹시 떠서 변희재 대표만큼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 중간에 들어오시면 자리를 제가 비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실시간 댓글에 변 대표 팬들이 예. 지금 혹독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절대 그 위치로 못 가시는 게 보석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지금 다릅니다. 안 봐도 지금 댓글이 스크린입니다. 야, 전교환 요새 방송 좀 나오더만 너 정신 차려 주제 파악부터 해. 아, 왜? 이렇게 팍팍 올라오는 게 아이. 그래 뭐 나쁘지. 일단 뭐 대표님 구속되시고 저기 스픽스 한번 저기 압수수색 나오고 해야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야 네. 많이 찌가 돼. 아, 진짜 왜 이래? 나 안 떠도 돼. 자, 그래요. 오늘도 아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네. 저희 스픽스가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이 천공의 천인공노할. 육군 참모총장 공관 둘러봤다는 소식. 예, 그 증언이 거의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소상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했던 반응, 뭐 아무 일체 반응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대통령실 반응이 상당히 좀 절제됐다. 그리고 앞뒤가 맞는 그런 대응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것인지 한 30초 전후로 해서 확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게 사실은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원래 김종대 전 의원이 핵심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 밝힌 사람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제 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남 전 총장의 증언을 이제 그 취재팀에게 뉴스토마토 취재팀에게 소개를 합니다. 2월 3일에 발간되는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에 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일자로 따지면은 그렇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발간이 된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3월경에 김용현 처장하고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것이고 예. 실제 이 토마토 내용, 뉴스토마토 보도 중에 제일 그 새로운 내용은 한남동 참모총장 관건으로 2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갑니다. 앞에 카니발에는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국민의힘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은 아니고 네. 이제 아니, 인수위 시절이니까. 이전 TF 단장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들어갈 그 공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들어갈 만한 그 공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뒷차가 문제죠. 그렇죠. 뒷차에는 바로 그 천인공노할 분이 타고 있었다. 천공이 천공이 타고 있었다. 있었다. 이제 네. 2대의 카니발이 있었고 한 대를 받고 나머지 한 대를 봤다라는 네.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증언이 토마토의 취재로 확인이 된 거죠. 뉴스 토마토라고 해주세요. 뉴스 토마토에 그냥 토마토면 또 뉴스 달라요. 토마토의 취재로 제가 토마토 취재로 오기 전에 예. 살짝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뉴스토마토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했고 근거할 만한 뭐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들었어요. 이 지금 상대가 어떤 네. 상대인데 네. 그 대충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 첫 문장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실로 확인됐다. 이게 확인됐다라는 이걸 쓰려면 방점, 찍어. 기자들이 쓰려면 이게 사실은
뭐가 있어야 쓰는 자, 거예요. 법정에- 확인이라는 것은 예. 결국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걸로 저는 추정해요. 아. 왜냐하면 이 확인이라는 것이 차량이 2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은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번에 폭로할 때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종대 의원은 결국 그 당시에 보고 라인에 있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천공이 왔다 갔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한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그 당시에 2대의 차량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지금 김용현 처장 그 당시 TF 이전 단장이 타고 있고 뒷차에는 천공과 국회의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는 정언을 확보하고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지금 확인했던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던 그 정보의 확인 내용이 일치한 거죠. 예. 저한테 시켜놓고 다 얘기하시면 저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에디터님이 좀 부실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요 정도 설명해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고 자, 변희재 고문 오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시간 헷갈렸어요. 아,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아. 20분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헷갈렸어요. 시간. 아, 예, 예. 저희 일정이 너무 불찰입니다. 많으시군요. 네. 어쨌든 오셨어요. 네, 예. 그 올 배윤경 PD 불찰 감사합니다. 제가 변대표 자리에 드디어 앉았습니다. 못 오실 줄 알고. 그래요. 저 오늘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뉴스토마토. 나는 일단은 한국일보가 또 바로 받았더라고요. 한국일보가 네. 바로 받았어요. 우리가 알겠지만 오. 천공이라는 것을 이른바 제도권 언론사가 아예 거론 안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뉴스토마토야 또 뭐 우리랑 비슷한 좀 이제 제야 매체라고 뭐 기분 나빴지만 뭐 좋은 의미에서 이제 투쟁하는 매체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제도권 언론이 가만히 있는데 한국일보가 바로 받아가지고 야, 뭔가 좀 물꼬가 트이는구나. 그렇게 천공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사건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저 할로윈데이나 예. 다 입 다물고 있고 어디 가서 아마 가서 천공 얘기하면은 그런 천박한 얘기하지 마라. 찌라시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 듣는데 너 음모론자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딱 드러나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만만치 않은 그냥 이 막혀있던 물꼬가 확 터지는.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를 미리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자로 릴리즈를 한 거고요. 내일 이제 출간이 되는데 내일자 그 출간된 저서에는 500일간 이제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일기를 썼다는 내용에 상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천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일보 먼저 소개를 한 거죠. 대통령실 그동안 아무 대응도 안 했으면은 별 문제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을 사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발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무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이름으로 고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대통령실에 김대기 비서실장 이름으로 네, 고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되면은 글쎄요 김대기 실장이 도대체 누구한테 뭘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법으로 가기 전에 이건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도 천공이 행안위 왔다 갔다만 해도 좀 큰 문제긴 하지만은 그냥 실토했었으면은 뭐 되는 문제인데 이걸 충분히 알 법한 사람들이 이걸 무고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일반 논객을 저는 오늘 이 기사 보자마자 사실 부승찬 우리 대변인 저 잘 알거든요. 또 곤욕스러워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정교현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뉴스토마토 기자도 착심하고 지금 밝힌 명확한 거야. 증거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 내부에 고발이 있었구나. 그거 사실 꾹꾹 눌러놨다가 참았다가 이제 터트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근데 같고요. 아까 그 정기환 대표께서 언급하신 그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된다는 그 대목 있잖아요. 네. 그 뉴스토마토 취재 소스가 예. 그죠? 새로 개발된 네, 네. 소스가 야, 그게 진짜 대통령실 소스가 맞으면은 이거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는 네. 얘기예요. 추정인데 기사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로 밝힌 게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오는 과정에 누가 그것을 얘기를 했을 전달했는지 건가?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다 이제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확인이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것은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공이 왔다 갔다 예. 진짜 기사를 왔다 보니까 갔다 하는 예.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이제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기사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이렇게 뭐 좀 굉장히 대통령실 관계자 아닌가요? 그거 이 대통령실 줄여서 관계자 얘기하면? 같아. 그렇잖아. 이 정도면 대통령실 관계자야. 관계자이거나 저는- 관계자가 누구한테 전해줬거나. 처음에 이 사건이 근데 터졌을 때 확인됐다라고 했으면은 요거는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이 사건이 또 터졌을 그것도 굉장히 때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행정관급도 아니고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이런 사실을 뭐 전혀 누구에게 듣지도 않고 혼자 소설을 쓸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언제 터져도 이 이야기가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세요.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 아니 국회의원 한 명 동승했다라는 사람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렇지. 누가 지나가도 거기에 관계자, 뭐 공무원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는데 천공이라는 이 사람이 어딘가를 가게 되면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구라도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생각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예. 그 이제 그 한국일보 아까 이제 변 대표님 언급하신 그 기사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남영신 당시 처장이 총장이 불러서 부승찬 전 대변인을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화장실에 데려가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언급에 따르자면 소변도 같이 보면서 귓속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공관 부사관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대. 부 대변인이 이제 물어보면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천공의 외모가 이렇게 수염도 하얀색이고 머리도 하얀데 거기를 왔다 가면 이거 다 알아버릴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 남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부사관이 거짓말을 이 얘기를 지어냈겠어 그러면? 네. 나한테 허위 보고를 했겠어? 라고 다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 자. 내용을 토대로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지금 아무런 증언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니까 아니 뭐 나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 왜 나한테 계속 물어봐.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라면. 취재할 때 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난 몰라, 처음 적극적으로 듣는 부인을 얘기야. 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고발을 당했잖아요.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서나 조사를 해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남인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두 번째 천공한테 천공한테 천공이 너 거기 물어봐야지. 갔어 안 갔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근데 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니까 간 거야.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진짜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보라고 하니까 차량 2대가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누가 탔어? 앞에는 지금 얘기했던 김용현 당시 이전 단장, 지금 경호처장, 뒷차에는 국회의원 한 명하고 천공이 탔더라.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로부터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이 처음에는 야 김종대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서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천공이 간 사실들이 나오니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해야 되고 천공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예 묻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지. 그러니까 어제부터 막 댓글에 올라오는 것이 야 김종대 전 의원 뭐 하느냐. 지금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라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막 나오면서 싸움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용현 처장은 조사를 했나요? 안 했죠. 했죠.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대. 안 했어요. 그걸 한 사흘 전에 김종대 의원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수사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는 조사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서면으로 낸 것이 전부 실제 누구도 조사를 안 했죠. 김종대 의원은 피고발인이잖아요. 조사받았어. 참고인들 조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붕 이제 이 사건이 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뉴스토마토의 특정 보도와 한국일보의 이제 연이은 보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이 휘발성이 강한 게 이게 단순히 이 공간 하나 바뀐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바뀌는데 천공이 있다는 그 설이 구체적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청와대가 안 좋다, 터가 안 좋다, 용산이 좋다, 이게 천공이 방송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러면 당연히 국정조사 할 때 천공 불러다가 족쳐버리면 근데 민주당 거예요. 국정조사 합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화된 거 아닙니까? 내용의 진실에 더 근접한 걸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당내 국회의원들 기류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남영신 육군 육참총장 그다음에 뭐 지금 경호처장 다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서 국정조사 해야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일단 왜 거짓말이 나왔냐. 그러니까 누군가 김대희 실장한테 거짓말했으니까 고발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제 뒤져보면 거짓말 상대가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대통령실장한테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잖아.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지금 대통령실에 실질적인 네. 거기 갔던데. 김 대통령. 우두머리가 아, 한 사람이다. 요즘 언급하면 안 되는 그분이요. 아, 예. 우두머리가 실은 우리 V1이 아니라 V2다. 아니. VV1. 그분이 바로 V1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벌어진 현상이나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카니발에는 국민의힘 A 의원이 저 성함 까먹었어요. 김용현과 김용현이 타고 있었고 뒤에 이제 천공이 타고 있었는데 이거 맥락상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기존에 있었던 의혹은 천공과 대통령 내외가 가깝다라는 이제 그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더 많이 가까운 거는 지금 VIP2가 더 많이 가깝다고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A 의원도 사실은 대통령이랑 가까운 윤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윤핵관 무리들 중에 찐. VIP2와 가까운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김핵관. 그러니까 이제 김핵관일 수, 그러니까 설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그 김건희와 제일 가까운 의원은 장제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또 한 분 있어요. 또 있나? 윤땡. 아니, 윤상현 말고 윤땡홍. 저희는 윤영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윤한홍? 예. 야, 오늘 지금 왁자지껄에서 너무 많이 까는데 지금. 아니, 그냥 이게 그렇게 가깝다고 지금 취재가 들었다고요. 되고 잘 있지만 봤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설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국회의원이 따라갔다. 국회의원 차에 전공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차가 검은색 카니발이에요. 자, 그러면 앞차도 검은색 카니발이에요. 그러면 이게 둘 다 관용차의 성격이 있죠. 그렇지. 네. 그럼 국회의원 차에 천공을 태워서 갔을 가능성이 높죠. 음. 천공이 움직이는 차는 제가 카니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더 좋은지 여기 터의 기운이 안 좋으니 외무부 장관 관저로 옮겨야 되는 건지 공간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앞차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타고 뒷차에는 국회의원 카니발 검은색 리무진에 천공을 태워서 거기 들어갔는데 기록을 남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누가 지시했겠느냐.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여사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시를 했겠지. 대통령은 근데 그 전에 천공을 만나주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김대기 실장은 고발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이들끼리 모여서 했느냐. 대통령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느냐. 터가 어디가 좋다고 하는 거를 천공이 확실히 지목한 것은 지금 현재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게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큰 부분이 아니 드러나는 천공이 거죠. 뭔데 거길 들어가? 어? 제가 타임라인을 잠깐 다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이슈들이 몰아쳐가지고 그렇지. 저희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에 인수위 과정이었어요. 인수위 그죠? 과정이 3월 말이에요. 당선이 3월 9일이죠. 네. 그다음에 3월 20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용산으로. 예,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저도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는 이 관저 이동 그 이전이 처음에는 외교부 공간이었다가 갑자기 처음에 육군 육참총장. 맞아. 육참 공간에서 외교부 공간으로 또 4월 20일 날 또 바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언제 이 일들이 벌어졌나라고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벌써 3월 그 20일 청와대 이전할 때 다녀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같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이전과 관저 쇼핑과 다 이게 천공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둘 다, 네, 둘 다. 연계가 되는 시기적으로.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관저 있는 쇼핑을 일단 김건희가 다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천공의 개입이 김건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쪽에서는 나 모르게 내 와이프가 알아서 했다. 나 모르게 그게 가능합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관계, 용산 관계, 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비슷해서 아이고. 아까 김영민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폭로가 됐을 때 그냥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그 묻고 가면서 그냥
이 뭉개기 전문 우리 또 대통령이고 정부잖아요. 뭉개기 그렇지. 전문. 주가 조작 그런데 뭉개는 거 이거를 봐요. 주가 조작. 고발을 해버렸다면 그래서 이걸 공론화를 직접 대통령실이 먼저 시키고.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예, 지금 그 전에 천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영국 여왕 조문을 못한 게 천공 때문이라고 안민석 의원이 막 세게 질렀어요. 그 천공대에서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단 한마디의 반응도 없다가 이거는 반박이 아니라 바로 고발장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그렇지. 왜 이렇게 세게 들어왔지 싶었는데 결국 그때도 이제 김종대 의원이 또 이상하다. 이건 밝힐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영국 여왕 조문이야 밝히기가 어렵지만은 이거는 결국에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상황을 다 알고 거짓말로 고발시켰는지 진짜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상태에서 김건희가 했다 보니까 김건희가 오빠 고발해 이랬는지 진짜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납득이 안 영국 조문 가는 거 뭐 그 저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나? 그 직접 시신을 대변하지 말라라는 조문 정도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문할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공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관저 이동,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하는 건 국정농단, 뭐 국정 사유화까지 되는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녹음이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게 나가서 입막음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본인들 스스로 이것은 불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맞대응을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자 A 모 의원을 데리고 가서 그럴 틀을 리야. 보고 어디가 대통령 관저가 맞다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있을 수 있냐고 이게. 그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완전 부인하면서 아 끝까지 그러면 김용현은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용현은 최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다고. 김용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공간 관리관 있잖아요. 상사 이 사람도 나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단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 근데 지금 다른 정언이 일단 김용현이 거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영진 전 참모총리도 받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김대기 실장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이실직고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나서서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국정농단의 중심에 대통령실을 옮긴다, 청와대를 옮기는 일에 무속이 개입을 했다. 어느 땅이 더 좋다. 이거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라고.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 본인이 브리핑했잖아요. 네. 이게 나라 예산이 또 들어간 거 네. 아니겠어요? 그 이전과 관련해서 또 국가안보 그 리모델링과 위기도 관련해서. 근데 이게 천공이 여기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앞서서 영국 여왕 조문 당시 그건 사실 윤석열이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 저 김종대 의원 고발한 거라든지 그리고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 의원, 네. 고발한 거는 김건희가 개입돼 있습니다. 이건 무리하고 참 황당한 고발. 여기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법을 잘 모르는 김건희가 뭐 검찰 경찰이 알아서 알았어? 조작해서 만들어 주겠지 막연히 그 윤석열은 그치. 시키는 대로 했고 어. 그랬으니까 이거 좀 법이라 좀 수사 절차 아는 사람이면은 이거 수사하면 드러날 텐데 생각할 텐데 그 정도는 밟아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고발을 시켰을 수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저기 김종대도 그렇고 김의겸도 그렇고 고발하면 안 고발 되는 주체는 건들이 대통령실이에요. 고발하면 이게 오히려 위험해지는 건인데 무고가 될 수 무리한 있거든. 고발장을 막 날렸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웨이팅 김대기. 예, 그 김대기 늘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저 김건희가 저 명령 내리기를. 실제로 추가적 이제 이 사안만 놓고 보면은 핵심적으로 뭐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뭐 진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 얼마나 진술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남영신 같은 경우에 그럴 텐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보면 공관 부사관의 한 말로 따지면 뒷차는 그냥 통과를 시키고 출입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앞차는 저건 뭐 그러면 뒷차는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앞차는 남아 있나요? 이게 일단 궁금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이면 4스타. 네. 그러니까 별이 4개인 공간에 누가 출입을 하는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일단 말이 안 되죠. 근데
뒷차는 그냥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차는 남아 있냐고. 그 앞차는 아까 A 의원의 차이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검사 한 5명만 가지고 예. 검찰 수사관들하고 그 동네 CCTV만 다 털어놓고 차남바고 다 나오지 대한민국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의원은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상황이거든요. 긴장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뭉갤 건지 그렇죠. 가는데 지금 시중에는 그 의원 무관의 제2부속실장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제2부속실장 사실상 제2부속실장이라고 불리는 분. 제가 윤모 의원. 김 이사장 말씀 들어보면 그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맞아요. 진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손바닥으로 하는 못 제2부속실장이라고 가립니다. 하는 그분이 실제로 김 여사하고 가깝고 그 라인업을 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을 처리한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전혀 다른 루트에서 김용민 이사장도 알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전공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앞차, 뒤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 정부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그 뭐 있었나요? 그 저기 김정숙 여사 핵심 관계자 김핵관? 김핵관. 없었죠. 거기는 제2부속실이 공식적으로 있고 제2부속실장, 뭐 비서관, 행정관 다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자기가 뒤에 가서 뭐 아니면 외부에 나와서 뭐 전횡을 저지른다. 바로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있을 되죠. 수가 없죠. 이 정부는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럼요. 지금 김건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김 대표 보시기에 변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 같아요?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남영신 총장이 이 정도면은 입장을 입장 내야지. 내야겠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남영신 총장이 뭐 거짓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지금까지 모르쇠로 하겠죠. 침묵했다는 얘기면은 그러니까 강제로서 입장을 밝혀야 될 상황으로 닥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장난치려 그러면은 일단 남영신의 입을 막던지 바꿔내야 되는데 그렇지. 막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바꿔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한 이거 덮을 방법이 없는데 개인 지금은 비리 아마 털어가지고 내가 볼 땐 지금 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남영신의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로. 개인 비리 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하지 않으면은 당신 재미없다 이렇게 겁박을 넣어가지고 남영신으로 하여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렘이 일게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아까 추측을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이 뭐 녹취가 있던지 뭐 증언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쉽게 다음 수순은 뭐냐면 할수 없잖아요, 남영신으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고 부승찬의 그 종북 의혹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여당의 뭐 어떤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하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게 만들고 이제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공격, 린치를 가해서 이걸 이제 정장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한 다음에 국정조사 이런 거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무력하게.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간 질질 끄는 거죠. 당시 기사를 보면 이 김용현 자, 우리가 처장, 솔루션까지 경호처장이 다 제공해주네. 자기는 천공 일면식이 없다고 완전히 딱 잡아댔더라고요. 누가 김용현이 경호처장이 예,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분 요즘 닉네임이 생겨 있어요. 경호처장님. 김영현 처장 닉네임이요. 거짓말 제조기예요. 그래요. 또 대통령하고 또 뭐 학교 선후배님도 엄청.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취재본부 말씀이 야 저분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공직자 출신인데 거짓말로 어떻게 저렇게 아니 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죠. 군 출신이에요? 예. 어. 의사 출신인데. 야. 근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와 이 사람이 한번 돌변하면요. 앞뒤 안 가리고 모든 것을 권력자를 위해서 다 끼워 맞추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 뜻대로 가져갈 수 있냐고요. 그때도 보십시오. 증거 없을 때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서 바로 김종 전 의원을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렇지. 너무 놀랐죠. 네. 거기다가 뭐 딸려가지고 김어준 또 총수도 고발당했잖아요. 예. TBS도.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드러나니까 그냥 시시시하고. 확실한 코드 인싸네요. 다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운영의 소집을 손발이 지금 막히는 다음 주 안에 운영의 소집을 할 수 있죠. 국방위 운영이 지금 민주당에 걸고 네, 바로 나왔죠. 운영의 소집을 해서 소집한다고 일단은 뭐 거기에 일단 부승찬부터 다 불러가지고 해서 네.
김종대 의원이 또 김종대 먼저 의원도 맞고서 뭐, 먼저 하시고 나가던지 해서 그래서 우영희에서 하여튼 제가 생각에 부승찬 씨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설명하면은 그 날리면 바이든처럼 그냥 뭐 억지로 막 난리 나겠죠 또 뭐. 이거 어려운 사건 같은데 또 근데 또 한단 말이야 또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진짜 뭉개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뭉개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날리면 바이든이 그 10월의 일이에요. 예, 10월로부터 지금 한 서너 달 지났어요. 그 서너 달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날리면식으로 그렇게 사실을 강요하고 조작해봐야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지금 뭐 사실 적법과 불법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 인수위 시절에는 아마 그 변 대표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 가졌다라는 그 마인드로 진짜 두려움이 없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였겠구나. 만약 그랬다면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은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됐을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전당대회 국힘단 전당대회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렸네. 오, 그러네. 시기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겠는데요, 국힘단 전당대회 이게. 그러네요. 이게 한 달 지금 국힘단 전당대회가 3월 8일까지인데 네. 한 달 동안 쭉 갈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 이제 이렇게 오는 것하고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의 뒷배가 있었다. 국회의원까지 동원됐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다. 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이걸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실제로 대통령 이전과 전혀 무관하다. 이거는 그것은 사적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발을 빼는 거 하나. 그렇지. 두 번째는 아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사람들한테 못 봤다고 하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계속 생까는 뭉개는 방법. 거. 생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수준으로 보면 네. 아니 옮기는데 천공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점도 보고 사주팔자 다 보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고발장 안 넣었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예, 그렇지, 고발장 안 그렇지. 넣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중에 할 겁니다. 앞에. 예. 그 김종대 의원이 그 무고로 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걸어야죠. 들고요.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운영에다 증언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운영이 한 번 열면은 그거 가지고 고발하면 뭐 근거가 더 많아질 텐데. 그리고 천공도 반드시 불러야 되고. 천공이 핵심 당사자. 아니 그 천공만 부르자 그러면은 저 민주당에서 그런 천박한 짓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 왜? 하나씩 이해할 수가 이번에 없나? 하겠죠 이번에 설마 이번에는. 아 이거는 이번 해야지. 진짜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까? 이거를 네.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고 핵심 증언자가 그리고 이거는 될 텐데 이제 천공이 이거를 빼면 안 불러나오면은 되죠. 이태원 사건부터 다 연동이 돼 있어. 네. 그렇지.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도 그 이제 뭐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리고 그 서울 사무소 그러니까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고발장을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니까 그 공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뭐 없다. 그러니까 즉 그 김종대 전 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관저에 대한 의혹은 본인들이 살집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 사무소는 이제 집무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고 후자 쪽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고발장에 없다는 거는 요거는 더 그쪽에서 부인하기가 힘든 무언가가 있지 않냐라고 유추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이 사건 자체가 일단 진실이 드러나려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절차대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자, 천공 개입이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천공이 개입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저 오늘 정치적으로. 아침에 모 변호사가 저하고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공 개입이 확인이 되면 대통령의 국민 재산 낭비, 국고 손실 이런 등을 물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 개인적으로 자신의 점괘에 의해서 국가적인 대사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 예. 탄핵 사유 되는 거 맞습니다.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 예, 그 저기 형벌로 민주당에서 다스려야죠. 탄핵을 추진하면 요 헌재에서 못 받을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시대에 이 점괘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절 이전하는 게 말이 돼요? 요즘 대통령은 또 양자역학을 좋아하시죠. 그게 원래 그 무당들이 많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을요? 양자역학을요 진짜? 무당들이 요즘에 5차 산업시대 해가지고 많이 떠든다 그러더라고요. 5차 산업시대로. 그것도
5차 산업시대. 아, 이 문제는 진짜 이 심각한 엄청난 겁니다. 국정농단이고요.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정말 기세를 잡고 나갈 사안이라고 아니 저는 생각을 박홍근 합니다. 씨 같은 거 한대요? 운영위는? 아유 오늘 바로 기사 그분의 나왔고요. 벽을 넘어서면 일단 절반 넘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박홍근 씨 한다면은 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로텐도홀에서 그 철험회를 비롯한 의원들 한 30-40명이 철야 농성도 했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가 조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도 있었는데 이 갑자기 회복당이 또 하나 떨어졌잖아요. 지금 국가가 엉망진창되고 있었는데 그 내부에 진짜 정말 저는 더 심각했던 문제가 12구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도 포함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루지 않으면 국민들 분노 삭힐 수 있습니까? 아니 그 12구 참사도 대체 왜 경찰명령 투입 안 했는지 아직까지 안 밝혀졌거든요. 경비 혼잡 문제. 그것도 천공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천공 불러낸 김에 다 잡아버리면요. 이거 심각한 사안이죠. 거의 밀란날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비 그 혼잡 경비를 하는 것을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지금 이 모든 문제에는 김건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오늘 또 얘기할 네, 해야죠. 이슈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아닙니까?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오버스톱 됐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지금 2월 10일에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선고가 나거든요. 다음 주에 맞아요. 2월 11일 2월 10일. 100%야. 그 지금 저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 증권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이 사실 좀 이슈가 어려워서 그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긴 힘들어도 이게 뭐 법적으로 다 규명됐고 지금 세상에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요 재판 중에 검사 판사가 얘기한 것들이에요.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이 저 김의겸 의원 고발했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이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막 다 나온 포스트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있는 팩트를 가지고 논평을 한 건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맞받아친 김건희 거는 주가 조작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특히 진중권율이 하도 물타기만 해가지고 조정훈하고 진중권류 왜 안 여자를 괴롭히냐 여기에 걸려가지고 왜 남의 부인을 째째하게 근데 이게 지금 이 천공 뒤에 또 이 김건희가 있었다 이 청와대 이전에 이것까지 겹치면은 주가 조작이 뭔가 줄줄이 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억지로 궤변 늘어놓고 막무가내로 덮어놓은 것들이 요건으로 해가지고 다 터질 가능성이 높죠. 정치권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터뜨렸을 때 김종대 의원의 평소 성품으로 보면 아닌 사실 드러낼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국회에서 좀 다뤄달라고 사실 확인해라. 왜냐하면 이게 국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공 개입하면 안 된다고 김종대 의원이 정말 사적 라인을 통해서 좀 이걸 사실을 확인해라. 나는 절대로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는 이럴 마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천공 같은 자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안 되니까 빨리 경고를 해서 이걸 조치를 하라고 김종대 의원이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네. 그때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어떤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리스판스 이제 응대를 했냐면 참 이제 바깥에서 놀다 보니까 별의별 공중에 떠도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져와서 찌라시 어떻게 천공이라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농단하며 본인이 어떻게 그 대통령실 이전을 왜냐면 박근혜 때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사실은 김종대 의원의 호소를 애서 무시하면서 뒤로는 다 뒷담화 같다고. 그렇지. 그게 이게 천공 사건이라고. 나쁜 놈들이네요. 이 언론들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되니까 다 해가서 자기들이 이제 공채 온다고 나서서 막 하잖아. 그때도 진중권이가 공개적으로 전간 또 찌라시 들고 왔네. 같은 정의당 아닌가? 진중권하고 김종대 의원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제 트위터에다가 한 60만 팔로워예요. 네. 진중권이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압도적 다수. 95% 이상이 2번? 윤석열. 2번이요. 아니 정의당원이라면서 어떻게 세인들에게는 윤석열 찍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나? 아이고 그 인간 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자면 첫 번째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보도 이것은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고 손해보고 이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쳐다보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될 것인지 같이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문개기 전문이니까 또 이것도 문개고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이전 주구 개싸움판 돼가지고 종북 논란, 뭐 논란, 부성탄 저 정치하려고 다 준비해서 가짜 사실 퍼뜨리다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다시 그냥 문개고 넘어가는 데서 관찰자로만 있을 거냐. 아니면은 액티비스트로서 행동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요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우리한테 던지는 지금 질문이 이번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요? 네, 대표님.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그 민주당이 그 장외 투쟁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100만 모이면 그 민심 그 두려워할 겁니다. 본인은 나가십니까? 당연하죠. 저 민주당 다리는- 깃발 들고 가야죠. 제가. 다리는 나가셨어요? 나가면 이걸 스픽스에서 최초 보도했다. 이걸 좀 강조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거 아니, 스픽스에서 앞에 단상에 올라가서 할 기회는 저번- 없을 것 같고. 저번에 안진걸 소장님이 그 단상 위에서 막 단상 막 얘기하면서 지금 방금 스픽스라는 언론이 천공에 막 이거를 막 쇼츠로 만들어 황기자 TV인가요? 거기서 만든 거를 엄청 날라주셔가지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 정권은 끝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조회수가 아마 뭐 한 뭐 80만, 몇십만, 몇십만 된다고. 근데 윤석열 정권 몰락 신호탄은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뭐 다들 그 걱정이 그 기회주의 같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뚝이 무너져요. 자, 나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알겠죠. 우리 언론들이 기능하고 있다고 다 봐요. 쌓아놨다가 네. 언론은 이제 약해지면 공격합니다. 그렇지. 네, 완전히 강자 약하고 약자에 강해가지고 그럼. 다 쌓아놓고 있다가 흔들리잖아요. 그때 공격을 시작해요. 이제. 이번 게 발화점이 좀 될까요? 왜냐면 1차 이게 이제 1차 천공, 2차 천공으로 나누면 1차 천공 때는 뭐 분위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천공은 한국일보도 받았고 지금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강 취재해가지고 2차 천공 나오네. 시대를 열었어요. 그럼 민주당도 이게 발화점이 돼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요거 이제 국정조사 제도권에서 하겠다. 받아줬어요. 요게 이제 발화점이 돼가지고 어떤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저도 보고요. 된다고 그리고 아까 봅니다. 말씀드린 국심단 전당대회랑 스케줄을 맞춰서 어. 이거 대해서 떠들 만한 인간 나갔잖아요. 저 천안함 정도는 이거 떠들 수가 아, 있거든요. 그리고 천시네요? 천안함 떠들면은 강시험이가 맞받아치면서 거기서 폭발해서 불꽃이겠네요? 전당대가 요동칠 겁니다. 이거. 아유. 평소에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개혁 보수 평론하시는 보수 평론가들 보면 이 천공 문제에 사실 거리를 많이 뒀거든요 그동안. 그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건도 항상 어떤 거론하기 좀 불편했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 제도권으로서 나오면은 언급을 잘 안 했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렇다 정도로 이제 뭉개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이거를 만약에 실제 거론하고 전면적으로 이슈 삼는다면 글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아니 그 확실히 친구는 일단 반전할 수 있죠. 판도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찌라시는 넘어섰으니까 네. 이걸로 판도를 흔들어서 이제 자기 일단 위치를 확보하고 네. 공격 라인을 잡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강신업에 또 이게 호재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호재예요? 강신업한테. 왜 호재요? 같은 천안은 김웅 씨 막 라인.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김기현이가 맞겠습니까 이거? 자기, 어버버 자기 되겠지. 몸을 어버버 아, 되겠죠. 몸집을 그럼 키울 수 강신업이가 있겠구나. 온몸을 던져서 태클로 막아내면서 아마 요게 이제 천안한 강신업이 이제 발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생각한 게 지난주였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여유 있는 표정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 국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엄청난 이놈들이- 칼을 휘둘러도 맹탕이고 별게 없어. 그들이 갖고 있는 패를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온 거지. 그런 데다가 또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는 뭐 공판 과정에 검사들이 했던 진술, 이 명확한 증거들을 국민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면에 이제 돌입했는데 천공까지 찾아줘서 불이 붙었다. 화용점정했다. 네. 저는 상반기 이 정권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6월이 임겠죠? 이제 네, 마지막. 6월. 만약에 6월 30일까지 안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력 상반기. 음력 상반기였다 얘기하고 음력 상반기도 다 지나간다. 그거 어떻게 하실 그때는 거예요? 미국 동부 시간. 그래도 또 저기 동부 시간 다 미국 시간 돼도 지나갔다. 그러면 서부 시간.
나중에 하와이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묵 모드로.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2년 동안 했으니까 1년 세웠다. 1년. 너무 1년 멈춰 세웠다. 만으로. 선배님들은 진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만으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끝나요.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건도 크고요. 태블릿 PC 건도 이거 좀 어떻게 한번 잘 살려보면은 제일 약한 게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네. 최태원이 자백하면은 끝나요. 다 끝나. 이미 뭐 드러난 것만 해도 끝난 건데. 연고문이 쓰신 책을 많은 국민들이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저도 반박을 하고 싶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 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부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 부분을 저는 이제 뭐 다 상쇄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적이 없어요. 네, 태블릿만 딱 달았어요. 정치 검찰들의 그 전에 아니 알수 있을 것 근데 같더라고요. 저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참잘 쓰셨더라고요. 적폐청산 수사를 지지했지만은 이 조작해서 수사라고 그거는 얘기한 안 적은 되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왜 조작 수사합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성취를 위해서 그 거짓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언론 보도에서 연동돼 있어요, 이 문제하고. 거짓말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데요. 처음에 태블릿 PC라고 했다가 PC로 바꿔가는 과정에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같은 선상인 줄 알아요. 이런 자, 부분. 이 사건이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지금 변고문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조작이고 거짓말이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 출입 기록 거 날려버리고 그냥. 그렇지. 그냥 막 막주로 고소해버리고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도 태블릿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터져나가는 과정에서. 정치 검찰. 그래서 2월 5일에 이제 대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네. 오후 4시에 맞다. 동성로에서. 맞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이죠? 오후 2월 4시에 5일, 2월 5일에 할 예정인데 하여간 이 사건 또 주가 조작 문제도 상당합니다. 이 주가 조작은 이거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죄를 낸다?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일각에선 그런 전망도 하긴 하더라고요. 무죄가 나오면 이제 그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징역 8년형 구형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한 구형입니다. 물론 그 검사들을 다 여기저기 쫓아버렸지만은 이거를 판사가 뒤집어 엎는다? 지금 무죄로 쟁점이 만든다? 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차 시기, 2차 시기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를 포괄일제로 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것까지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혐의를.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를 나누어 버릴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것이 지금 하나의 쟁점이다. 그렇게 된대요. 처음 주가 조작이 시작되던 2009년부터 시작해서 1차 시기 11년 전에 끝나고 그다음 11년 이후에 12년 이 사이까지 해서 10년을 둬서 2차 시기까지 전체를 묶어서 범죄 사실로 인정을 할 경우하고 굉장히 변화되는 시점들이 그러면 있다. 김건희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기술을 발휘하면 김건희 여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다라는 게 문제인 그러면 거죠. 김건희 주가 조작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그렇죠. 지금 책임을 못 검사들 묻는다. 공판 검사도 어디 보내버렸잖아요. 한 분은 외국 보내고 해외 보낸다고요? 그 수사에 매달려 1년 이상을 매달려온 검사 보내버리고 한 명은 또 뭐 좌천시켰다나 딴 데로 간다는데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 이 아니면 정권 검사에서 안 되는 거고요.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공 사건이 그 사건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출연에도 좀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일종의 특검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수준을 보면 이제 서울대 법대 엘리트 검사 판사 출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약간의 환상을 주고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에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천공, 무속인, 그다음에 건진 이름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건진 이름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국정농단을 하는데도 검사라는 이름으로 다 덮고 가버리고 불법이 생겼습니다. 불법이 생겼는데도 좀 더 엄격하게 자기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가버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정적 제거용으로 그냥 검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는 참 국격이나 대통령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1월 31일에 또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주가 조작. 박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진짜
미플리 증후군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당사자가 억울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김건희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막 부풀려 가지고 계속 공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자세히 또 해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해명도 안 해. 그러면서 의혹은 더 키워. 근데 진행하던 공판 검사는 세계은행이라고 해외 유학 보내듯이 해서 그냥 아예 전출을 시켜버려. 그래 놓고 이제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자기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검사 출신, 평검사 출신들이 정권을 그래 좌지우지한다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천공이라는 자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온갖 농단 다 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내일 모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천공이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천공이 실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무단 출입한 거 있잖아. 네. 정부의 공식 기관에 공간에 무단 출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기록도 안 남기고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들어가면 기록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가봐도 내 마음대로 그 앞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경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데를 아무 그것도 없이 들어갈 수 있냐고. 법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그런 아니 어떤 한동훈 자기 혐의로? 집 앞에 취재하면 그거 뭐 주거침입죄로 오케이. 처벌도 그렇지. 사적으로 저는- 가는데 저는 국가의 공직시설을 제가 이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공은 너무 좋아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처벌이 가능한 게 이 윤석열 한동훈의 국정농단 수사 방식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청와대 옮기는 과정에서 거의 한 조 단위의 이제 국고를 네. 손실시켰거든요. 거기에 천공은 그냥 공범으로 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공범, 예. 공범이다. 공범으로 가면 다 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을 처벌할 때는요, 윤석열 한동훈이 했던 거를 그 방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다 엮으면 돼요. 민간인이고 뭐고 다 공범을 엮어버리면 다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렇지. 그 최근에 굉장히 존경받는 젊은 이제 성직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다른 거 다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대. 다 좋대. 뭐 싸우고 이래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대. 진짜 천공 좀 이 이야기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 여사님이 어떻게 좀 안 움직이도록 할 방법이 없겠느냐.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윤 대통령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하든 잘못하든 결정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잡동사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그리고 무속인이 와가지고 재미삼아 한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대. 자기의 감으로. 이게 원래 종교의 지도자나 또는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럼요. 이런데 깊숙이 예. 개입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다고 전화가 왔던데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너무 모르시다. 순수한 너무 분인 것 모르셔. 같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머리 위에 천공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아니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아 거예요. 정말 참 너무 암담합니다. 지금 이 실상을 제대로 바라봐야지. 찍어놓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시죠. 아니, 아니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 아니 진짜 방법은 없지 않아요. 그 저기 도이치모터스 판단이 나오면 바로 검찰이 불러가지고 김건희 구속시키고 그때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김건희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지금은. 김건희가 빠지면 윤석열 자체가 아노미에 걸릴걸요. 아노미 걸려. 본인이 뭐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늘 김건희에 의존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요. 예. 술독에 빠져 살겠죠. 전 대표 피셜 그 이원 집정제 하에 지금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하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빠지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외치는 윤석열이하고 내치는 김건희가.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정말 참.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는 그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막자지구를 다뤘습니다만 천공의 강연이 이제 일반 IPTV에 실릴 뻔하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강연과 천공이라는 존재가 불과 한 1, 2년 만에 너무 진짜 주가로 따지면 상한가 급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뭐 논란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타격은 가는 건 뭐 둘째치고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일 같아서 그래요. 결국 돈벌이에 좋고 자기 존재가 말리는데 이거 좋은 일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처벌 가능합니다. 예. 당장 그 가능합니다. 천공의 유튜브 촬영 편집했던 그 PD 있잖아요. 네.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야. 아 진짜요? 네.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거기 돈 많잖아요. 그 종교 집단인데 모든 경비를 다 거기서 탔다는 거야. 빤스 하나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네. 그 돈을 갖고 지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청구를 해가지고. 예. 배급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라고 천공이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직장부터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고 노예로 사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연구자로 남는 거예요? 그 천공 아저씨가 맨날 그러잖아요.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 계속 모든 사람은 연구자로 남아야 한다. 돈이 똑같아. 요즘 많이 보거든요. 너무 그 좋아. 저희 녹취도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연구해봤는데 성렬이는 컨일 해야 돼. 컨일 해야 돼. 그래요. 잘합니까? 짱입니다. 어, 오, 감사합니다. 권위자, 권위자. 아마평에서 아주 매우 필요한. 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정법 시대. 예. 아, 정말. 그래서 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예. 감옥 좀 가야겠다. 한마디 해주세요, 좀. 어? 감옥을 좀 가라고. 아, 아니 우리가 왁자지껄 막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약간은 이제 희열감 같은 걸 느끼도록 하는데 또 일부 우리 시청자들은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즐겁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맞아요, 쳐다보고 맞아요. 있으면 내 속이 복장이 터져서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 저희들이라도 이렇게 얘기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그 마음의 좀 엉어리를 좀 풀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일부러 저희들이 막 특정한 심각한 현안을 일부러 이렇게 비틀어서 재밌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시도록 또 재밌게 보시도록 하는 것이니 웃는 게 아니에요. 속 그러니까요. 터져서 저는 죽을 것 최근 같아요. 들어서 가장 이제 훌륭한 워딩은 나경원 피셜이었습니다. 아, 무질서한 생명력. 질서 있는 무기력함. 지금 우리 국민들과 하여금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제야 언론인들이 다 얼마나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렇지. 이게 정치에서 냉소를 느끼게 되고 점점 무관심해지고 싶고 이 뉴스도 보고 싫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렇지. 무질서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그래도 웃고 떠들면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해야 질서 있는 무기력하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와, 저 아, 완전히 좋습니다. 이현태 의원은 매우 필요한 평론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네. 물러날 때 사람이 진심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경원 누나가 물러날 때 진심이 막 드러났잖아요. 아니, 본인도 진심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아니 나경원 날리고 유승민도 결국 스스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안철수가 지금 뜨고 있는데 안철수도 그걸 밟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 폭탄 떨어져서 만약 이 사건이 아마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이 되면은 안철수가 당을 잡는다? 윤석열 쫓아내겠죠, 당에서. 그렇지. 지당 만들겠죠. 뭐 예. 100%잖아. 그러면은 얘들도 알아? 안철수를 죽이든지 아마 극단의 카드를 써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뭐 이철규가 씹어대기 시작하더만 보니까. 안철수. 이게 안철수가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또 걸레가 지금 되겠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안철수에게 넘어가서 안철수가 이제 자기 권력을 만드는지. 아니면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안철수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넘기면 끝나는 거니까. 진짜 이제 완전히 이 사건은 그냥 완전 누르고 덮고 막을 이제 강신업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컷오프 통과는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교안 천하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네 명이니까 강신업이 네 어떻게 명이니까 새로 부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신업이 이제 앞으로 열흘 남았잖아요. 예. 열흘 동안에 천하람과 강신업이 뜰 거고 황교안은 이제 이슈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강신업이 들어오는데 천하람 이걸 최대한 키우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쫙 키워나갈 거고 강신업이 이걸 온몸으로 막으면서 갈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신업으로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어떨까 뻔하거든요. 김기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 거예요. 연예인하고 사진 찍는 거 그걸로 밀고 가다가 뭐가 또, 있을 거예요. 예, 자빠졌고. 아, 저는 이번에 그 김기현 의원이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오늘 강신업이 오늘 후보 등록하면서 출마 선언문을 공개했는데 네. 첫 문단에 변희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첫 문단이요? 첫 문단에 예. 보수 최고의 평론가 변희재가
강신업에게 줄 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출마 선언문의 성지야. 본인 표에 도움이 되나?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그랬거든. 윤석열 같은 줄 서지 말고 저 강신업하고 한번 같이 해먹어라. 이게 이제 출마 선언문의 서두로 나오고.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유, 재밌네요. 그거는 아주.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아까 방송 시작할 때 김용희 이사장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감각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누가 얘기했나 그 얘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변 대표가 또 받았던 게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번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차량이 2대 왔다는 그 내용이 예. 흘러나왔다는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의 감각이 대단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것이 나왔느냐고 생각해 보니 예. 대통령실 안에서도 힘겨루기 하고. 이 천공이 개입했다는 것으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렇지. 누군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기 실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김용현 처장, 경호처장의 말만 듣고 그냥 고발해버린 거예요. 수거를 될 줄 알았죠. 알아보니까 진짜 천공이 왔다 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실 안이 지금 두 개로 완전히 나눠졌을 수 있어요. 천공 배제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배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나겠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것과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와 묘한 연관성이 있어서 와 두 분의 감각을 보고는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막 세출 작업했었잖아요. 이번에도 8월에 마찬가지로 8월에. 난리 나겠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자 누구고 어디 소스가 어디고 빨대가 누군지 이거 지금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겠죠. 지금 하고 이 있겠죠. 시간에 하고 있겠죠. 하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사실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보를 누가 내주느냐고 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뭔가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었고 말 그대로 내부 갈등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색출 작업이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정보를 던졌으니까 그 네.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이 사람도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 드러냈지.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폭로와 차량 2대가 왔다는 이 사실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지금. 아. 이게 김용현과 천공의 문제가 아니고 A 의원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윤핵관까지 문제가 접촉. 그리고 윤핵관 중에서도 누구와 가까운 윤핵관? 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이 내부에서 큰 지금 힘싸움이기도 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윤석열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김건희 중심으로 이렇게 내비둘 거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네. 또 민주당이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은 몰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력 6월까지로 봅시다. 양력 6월까지로 봅시다. 아, 예, 그래요. 네. 올해 6월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2살씩 어려져요. 자, 오늘 스픽스 왁자지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좀 앞으로의 그 전개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 계속해서 스픽스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기 뭐 천공도 안 나고 김건희도 안 나오는 이런 쓰레기 언론들 보지 마시고 스픽스의 왁자지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남영희 위원장, 변희재 고문, 전계환 평론가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